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스토리텔링 기획학과 문화콘텐츠 기획을 강의하고 있는 백승국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스토리텔링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가 가까워져 왔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스토리텔링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토리와 텔링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 반은 스토리고요, 반은 텔링입니다. 스토리는 오래전부터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스토리의 모티브가 스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텔링은 무엇일까요? 텔링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토리와 텔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토리는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스토리의 모티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난 일들을 어떤 매체에 전달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모바일 폰에, 어떤 분은 영상에, 또 어떤 분들은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텔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슬, 그 다음에 문자가 발명한 문자 스토리텔링, 그리고 문자를 지나서 문자를 텍스트를 영상으로 담아서 영상 스토리텔링. 그리고 최근에 2000년부터 그렇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어떻게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바로 작가가 만듭니다. 그렇죠? 스토리를 만드는 작가에게 도움을 주는 저자 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거의 80%는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요. 저자 도구인 드라마티카 프로라는 저작 툴이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2000년대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요, 뭐 캐릭터의 저작 툴이라든가 스토리를 창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스토리 헬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했죠. 이것이 이제 디지털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지나가지고 자동으로 스토리를 창작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해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혹은 IoT가 기계가 발명되는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커피 한 잔씩 다 모닝커피 하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컵, 이거에 IoT의 기능과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기능이 정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만났던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그 컵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올 것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컵이 그러니까 커피만 마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스토리텔러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벌어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런 시대가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또 하나는 콘텐츠의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가
영상으로 바뀌고 또 이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다가 이야기해주고 창작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미래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시나리오 작가인 벤자민입니다. 벤자민은 최근에 선스프링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창작했습니다. 어떻게 창작하는지 궁금하시죠? 한 1000편의 스릴러 영화 시나리오를요, 그 다음에 드라마의 시나리오들을 벤자민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즉, 뭡니까 이게? 딥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내가 선스프링의 캐릭터, 모티프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 일본에서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단편 소설을 컴퓨터가 만들었습니다. 소설가 시이치라는 단편 소설의 작품들을 컴퓨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딥러닝을 한 거죠. 해서 미정센, 그다음에 캐릭터 등장인물, 그리고 에피소드들 전부 다 컴퓨터가 창작을 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작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시기 전에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예고편들 한번 다 검색하시고 보시죠. 근데 이 예고편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IBM사의 아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요, 모건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빅데이터를 영화 1000편이나 되는 예고편들을 다 빅데이터 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모건의 시나리오에 또 등장인물에 맞는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의 바로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게요. 아마존, 여러분들 아마 전부 다 한 번쯤은 책이라든가 아마 제품들을 직구를 통해서 혹은 구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은요, 자체 개발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패턴을,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취향을 파악해서 자동으로다가 제품을 소개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의 브랜드 스토리텔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입혀서 제품을 홍보해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스토리텔링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디즈니사. 디즈니사는 SNS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이 다른 댓글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텍스트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기반으로 자동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자동으로 스토리를 창작하는, 자동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인문학 기반의 작가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시기에요. 아니, 스토리도 기계가 혹은 인공지능이 그렇죠? 창작을 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알고리즘 사고에 아니야, 인간이 이런 영역이 필요해. 인간의 체험이나 창의력이나 통찰력이나 사고력을 인공지능에 적용하자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분야에는
기억에 관련된 분야를 인간이 체험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체험한 기억을 인공지능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근육 기억, 그다음에 의미 기억. 그런데 자서전적 기억은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루에 일어난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억을 다 못합니다. 이러한 차원에 우리가 인간의 생물학적 기억과 전자 기억을 콜라보시키자, 융합시키자 하는 움직임이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텔링 분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데서 신경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인공신경망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억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신경망과 융합을 해서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요, 전부 다 기억을 해서, 그리고 또 리콜해서 이야기해주는 로봇, IoT,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야기해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피커라든가 이러한 사물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여기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마크 프렌스키요. 미국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구글 세대의 젊은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디지털 네이티브죠.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아닙니다. 저는 얼리 어댑터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매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지식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해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마크 프렌스키의 디지털 네이티브의 개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클레이 셔키요. 이분은 인지잉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한가한 시간에,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1940년, 50년대 지난 과거에는요, 여가 시간에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발명하거나 개발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가한 시간에 뭐 합니까? 인터넷, 그쵸? 모바일 폰 가지고 뭐 합니까?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쵸? 이것이 바로 뭐냐? 인지잉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디지털 네이티브와 인지잉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식을 유통시키고 전파시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위키피디아가 또 새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올린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하나의 스토리로 아마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기반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꾸준히 독서를 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을 하자.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왔다고 해가지고요, 기계나 로봇에게 우리가 스토리에 대한 분야를 뺏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스토리의 모티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문가들 필요합니다. 그거 기계가 못합니다. 기계가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로봇이,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여행을 가서 스토리에 체험한 것을 스토리의 모티브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시대에 스토리텔링의 알고리즘을 기획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에는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감성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필요한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스토리텔링 창작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랙션을 통해서 공감시키고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왜요? 인간과 로봇과 기계를 구분하는 첫 번째 요소가 저는 수용미학의 미적 감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감흥을 주는 컨텐츠, 그러한 감흥을 주는 인터랙션이 있는 컨텐츠가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기획하는 그러한 전문가로 역량을 갖춘다면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스토리텔링 시대에 우리 인문학의 영역들이 그리고 인간의 영역들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